지금 이 영상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내가 살면서 필요한 정보를 한 가지라도 꼭 얻고 가실 수 있도록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25년간 식이 영양 분야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온 김영은 박사님이에요. 박사님은 그동안 비싼 영양제와 건강식품에 의존하던 분들이 단순히 밥상만 바꿔서 놀라운 건강 회복을 이루는 모습을 수없이 지켜보셨다고 해요. 특히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반찬 7가지만으로도 웬만한 보약 부럽지 않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이에요.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나가는 영양제 비용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정말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냉장고 속 재료만으로도 충분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럼 김영은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매일같이 보약이나 영양제 챙기느라 돈 꽤 쓰고 계신가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나가는 그 비용 정말 아깝지 않으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꼭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매일 상담실에서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요. 얼마 전에도 72세 되신 박순자 할머니께서 상담실에 오셨는데 가방에서 영양제를 한가득 꺼내 놓으시더라고요. 비타민 D, 오메가3, 칼슘, 글루코사민, 홍삼, 프로폴리스, 루테인까지 온갖 종류가 다 있었어요. 하나씩 세어보니까 12가지나 되더라고요. 박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참 가슴 아팠어요. 한 달에 37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하시면서도 솔직히 효과를 잘 모르겠다고 털어놓으시더군요. 그런데 주변에서 다들 먹으라고 하니까 안 먹으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혹시나 건강이 나빠질까 봐서요. 특히 텔레비전 광고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좋다고 하니까 더욱 믿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 할머니께 물어봤어요. 그럼 매일 드시는 밥상은 어떠신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이 들어서 입맛도 없고 해서 그냥 대충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는 흰쌀밥에 김치 조금, 점심에는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시고 저녁도 간단히 국물 한 그릇 정도만 드신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25년간 식이 영양 분야를 연구하면서 만난 60세 이상 분들을 보면 10명 중 7명은 2가지 이상의 영양제를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분들 중 절반 이상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효과를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불안감 때문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실 우리는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몸이 약해지고 그래서 비싼 무언가를 먹어야만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특히 요즘은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에서 온갖 건강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데 대부분이 뭔가 특별한 제품을 사라는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착각이에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8세 되신 김철수 어르신이셨는데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드시고 건강식품도 6가지나 챙겨 드셨는데 수치가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대요. 혈당은 계속 높고 혈압도 불안정하고 해서 걱정이 많으셨죠. 그래서 제게 오셨던 거예요. 김 어르신과 일주일간 식사 일기를 써보자고 했어요. 매일 뭘 드시는지 자세히 적어달라고 했더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는 흰쌀밥 한 공기에 김치, 된장국 정도. 점심에는 라면이나 빵, 과자로 대충 때우시고 저녁에는 또 흰쌀밥에 짠 반찬 1~2가지. 이게 전부였어요. 어르신께 하루에 단백질은 얼마나 드시냐고 물어봤더니 단백질이 뭔지도 잘 모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계란도 일주일에 1~2개 정도, 고기나 생선은 거의 안 드시고 두부나 콩 같은 것도 별로 드시지 않으신다고 하시더군요. 채소도 김치 말고는 거의 없고 그나마 드시는 반찬들도 영양을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짜고 매운 자극적인 것들 뿐이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비싼 건강식품을 드셔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본이 되는 영양소들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보조제가 제대로 작용할 수가 없거든요.
마치 기초공사도 안 된 집에 비싼 가구만 들여놓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김 어르신께 말씀드렸어요. 비싼 건강식품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매일 드시는 반찬부터 바꿔보시라고요. 시금치나물도 만들어 드시고 콩자반도 만들어 드시고 두부조림도 해서 드셔보시라고 했어요. 계란말이도 자주 해 드시고 멸치볶음도 만들어 드시라고 했죠. 처음에는 어르신이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런 평범한 반찬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시면서요. 건강식품도 효과가 없는데 집에서 만드는 반찬이 뭐가 다르겠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왜 그런 반찬들이 좋은지,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니까 그래도 한번 따라해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 달 후에 김 어르신이 전화를 주셨어요.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다고 하시면서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좀 나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석 달 후에 다시 오신 어르신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다고 하시면서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졌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하다고 하시면서 정말 신기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건강은 보약이 아니라 매일 먹는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좋은 음식 문화를 가진 나라가 많지 않아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먹어온 반찬들을 보세요. 시금치나물, 김치, 콩자반, 멸치볶음, 두부조림, 버섯볶음, 계란말이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 모든 게 다 영양학적으로 정말 훌륭한 음식들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분들은 이런 전통 반찬들을 그냥 밥 반찬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정작 건강을 위해서는 따로 돈을 들여서 뭔가 특별한 걸 사드시려고 하고요. 외국에서 만든 비싼 영양제나 건강식품에는 관심이 많으면서 우리 식탁 위의 소중한 음식들은 무시하는 거죠.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연구해 본 결과 우리 전통 반찬 하나하나에는 정말 놀라운 영양소들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금치나물 한 그릇에는 철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고 엽산도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 탁월해요. 김치에는 유산균이 가득해서 장 건강에 좋고 멸치볶음에는 칼슘이 우유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어요. 콩자반 한 접시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두부조림에는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버섯볶음에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베타글루칸이 가득하고 계란말이에는 뇌 건강에 좋은 콜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건강 정보라고 하면 모두 외국에서 온 것들, 비싼 것들만 이야기하니까요. 슈퍼푸드니, 오메가3니, 코엔자임 Q10이니, 이런 것들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그런 걸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식탁 위에 이미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말이에요.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도 계셨어요. 70세 되신 이영희 할머니인데 관절이 아프다고 해서 글루코사민을 한 달에 15만 원씩 드시고 계셨어요. 무릎이 시리고 아프다고 하시면서 병원에서도 별다른 치료법이 없다고 해서 건강식품에 의존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할머니는 단백질 섭취가 너무 부족하셨던 거예요.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이 정말 중요한데 하루에 드시는 단백질이 필요량의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란말이랑 두부조림을 자주 만들어 드시라고 했더니 2달 만에 관절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글루코사민보다 훨씬 효과가 좋았다면서 깜짝 놀라 하시더군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멀리서 비싼 걸 찾으려고 하는데 정작 가까이에 있는 좋은 것들은 놓치고 있는 거죠. 저는 25년간 식이 영양 분야를 연구한 김영은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의 비밀은 특별한 곳에 숨어 있지 않다는 거였어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집밥, 그 속에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비싸고 복잡한 영양제 대신에 우리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7가지 건강 반찬을 통해서 어떻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을 지켜주는 7가지 밥상 반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혹시 매일 먹는 반찬이 그냥 배만 채우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정말 큰 오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난 2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보면서 확신하게 된 건 바로 이거였어요. 건강은 보약이 아니라 매일 먹는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비싼 영양제보다 중요한 건 꾸준한 균형 식단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만성질환 환자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평생 드시는 반찬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입에 맞는 것, 짜고 매운 것, 자극적인 것만 드시다 보니까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부족하고 나쁜 성분만 쌓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반찬만 제대로 골라도 혈압, 혈당, 면역력 모두 좋아져요. 제가 만난 67세 최정순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고혈압 때문에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혈압이 계속 불안정했어요. 한 달에 20만 원씩 혈압에 좋다는 건강식품도 드시고 계셨고요. 그런데 제가 할머니 식단을 보니까 문제가 바로 보이더라고요. 매일 드시는 반찬이 거의 다 짠 거였어요. 젓갈류, 장아찌, 짠 김치, 염분이 많은 국물 요리들. 이런 걸 매일 드시면서 혈압약과 건강식품으로 혈압을 낮추려고 하시는 거였죠. 마치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짠 반찬 대신에 시금치나물을 자주 드시라고요. 시금치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마그네슘도 많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시금치나물이 맛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맛있게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사용하고 소금 대신 다진 마늘과 생강을 넣어서 간을 맞추는 방법 말이에요. 석 달 후에 최할머니가 다시 오셨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혈압이 정상 범위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몸이 가벼워지고 부종도 많이 빠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시금치나물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간다고 하시더군요. 이게 바로 첫 번째 건강 반찬, 시금치나물의 놀라운 효과예요. 시금치에는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빈혈을 예방해주는 철분과 엽산도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여성분들 중에 빈혈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금치나물 한 그릇이면 하루 철분 필요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김치예요. 김치를 그냥 밥 반찬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김치는 정말 놀라운 건강식품이에요. 김치 한 그릇에는 수억 마리의 유산균이 들어있거든요. 이 유산균들이 장 건강을 지켜주는 건 물론이고 면역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돼요. 제가 만난 71세 박종수 어르신은 변비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소화효소제도 드시고 유산균 제품도 따로 사서 드시고 계셨는데 별 효과가 없었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르신이 김치를 거의 안 드시더라고요. 매운 게 부담스럽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말씀드렸어요. 김치를 물에 살짝 헹궈서 매운맛을 줄인 다음에 드시라고요. 그리고 김치찌개나 김치전 같은 것보다는 생김치를 드시는 게 유산균을 살려서 먹는 방법이라고 설명해 드렸죠. 한 달 후에 박 어르신이 전화를 주셨어요. 변비가 많이 좋아졌고 소화도 훨씬 잘 된다고 하시면서 정말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치 한 가지만 바꿨는데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세 번째는 콩자반이에요. 콩자반을 그냥 짜고 단 반찬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콩자반은 정말 완벽한 영양식품이에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고기를 드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칼슘도 풍부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고요. 콩자반 한 접시면 하루 단백질 필요량의 4분의 1 정도는 충족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멸치볶음이에요. 멸치볶음 하면 짜고 비린내가 난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대로 만들면 정말 맛있고 영양가도 뛰어난 반찬이에요. 멸치에는 칼슘이 우유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거든요. 멸치 100g에는 우유 한 컵보다 5배나 많은 칼슘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멸치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요. 요즘 사람들이 비싼 오메가3 영양제를 사서 드시는데 멸치볶음 한 접시면 충분해요. 뇌 건강에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좋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두부조림이에요. 두부조림은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는 낮고 단백질과 식물성 지방이 균형 잡혀 있는 완벽한 반찬이에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제가 만난 65세 김순옥 할머니는 당뇨 때문에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혈당 조절에 좋다는 여러 가지 건강식품도 드시고 계셨지만 혈당이 계속 높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할머니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두부조림을 자주 만들어 드시라고 했어요. 두부의 단백질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준다고 설명해드렸죠. 그리고 두부조림 만들 때 설탕 대신 올리고당이나 스테비아를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렸고요. 2달 후에 김할머니의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공복 혈당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 식후 혈당도 안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두부조림이 이렇게 좋은 음식인 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여섯 번째는 버섯볶음이에요. 버섯은 정말 놀라운 면역식품이에요.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몸의 면역력을 크게 향상시켜줘요. 특히 감기에 자주 걸리시거나 몸이 자주 피곤하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그리고 버섯은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또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해서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어요. 일곱 번째는 계란말이에요. 계란말이를 그냥 간단한 반찬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란은 정말 완전 식품이에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고 뇌 건강에 좋은 콜린도 풍부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란의 콜린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줘요. 그리고 계란의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도 정말 중요해요. 이 7가지 반찬을 매일 번갈아 가며 드시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비싼 보약이나 영양제에 부럽지 않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시금치나물로 혈압을 안정시키고 김치로 장 건강을 지키고 콩자반으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멸치볶음으로 칼슘을 채우고 두부조림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버섯볶음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계란말이로 뇌 건강을 챙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보약이나 영양제가 더 좋지 않을까요? 물론 특정 질환이 있거나 심각한 영양 결핍이 있다면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서 보충제를 드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 일반인이라면 이런 집밥 반찬으로 충분히 영양을 채울 수 있어요. 오히려 이 방법이 더 좋은 점들이 많아요. 우선 경제적이에요.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들어가는 건강식품 비용에 비하면 정말 저렴하죠. 그리고 지속 가능해요. 약은 사라지지만 식습관은 평생을 지켜주거든요. 또한 자연스러워요. 우리 몸은 자연 상태의 영양소를 가장 잘 흡수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합성 영양제보다는 자연 식품에서 나오는 영양소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해요. 영양제는 과다 복용의 위험이 있지만 자연식품은 과다 섭취할 위험이 거의 없어요. 몸에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배출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런 반찬들을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습관이 형성돼요. 짜고 자극적인 음식 대신 담백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선호하게 되고 이런 변화가 전체적인 건강 개선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주는 7가지 밥상 반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정말 좋은 음식들이 많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건강의 비밀은 정말 특별한 약이나 비싼 영양제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매일 먹는 우리 밥상에 있어요. 이게 제가 25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내린 확실한 결론이에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73세 되신 정말자 할머니였는데 처음 상담실에 오셨을 때는 정말 힘들어 보이셨어요. 혈압약, 당뇨약, 골다공증약까지 하루에 먹는 약만 8알이었고 거기에 각종 건강식품까지 더해서 한 달 약값이 6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할머니 말씀이 참 가슴 아팠어요. 약값 때문에 용돈도 제대로 못 쓰시고 가끔 손자 용돈 주려면 약을 며칠 끊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건강이 나빠질까봐 무서워서 약을 끊을 수도 없다고 하시고요. 제가 정할머니께 식단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을 때 처음에는 많이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그런 평범한 음식들이 비싼 약만큼 효과가 있을까 싶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워낙 약값이 부담되시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아침에는 시금치나물과 계란말이를 꼭 드시라고 했고, 점심에는 두부조림이나 콩자반 중 하나는 꼭 포함시키시라고 했어요. 저녁에는 멸치볶음과 버섯볶음을 번갈아 가며 드시고, 김치는 매 끼니마다 조금씩이라도 드시라고 했죠. 처음 한 달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할머니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계속 따라하고 계셨고요. 그런데 2달째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선 소화가 잘 되기 시작했고 변비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3달째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도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뭔가 특별한 걸 하셨냐고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 후에 정할머니가 상담실에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얼굴색도 좋아지고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사 선생님이 약을 줄여도 된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혈압약도 반으로 줄이고 건강식품도 대부분 끊으셨다고 하시더군요. 그 결과 한 달 약값이 6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이제 손자 용돈도 마음껏 줄 수 있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싶다고 음식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이게 바로 음식의 힘이에요. 약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억누르는 거지만 음식은 우리 몸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69세 되신 송기철 어르신인데 이분은 만성 피로와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피로회복제니 숙면 도움 제품이니 온갖 건강식품을 드시고 계셨는데 별 효과가 없었대요. 하루 종일 피곤하고 밤에는 잠도 잘 안 오고 낮에는 졸리고 해서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제가 송 어르신 식단을 보니까 문제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단백질 섭취가 턱없이 부족하고 비타민 비복합체가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계란말이와 콩자반을 매일 드시라고 했고 시금치나물도 자주 드시라고 했어요. 3달 후에 송 어르신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만성 피로가 많이 좋아졌고 밤에도 잘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비싼 피로회복제보다 계란말이가 훨씬 효과가 좋다고 정말 신기하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우리 몸은 자연에서 나온 영양소를 가장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만든 영양제보다
자연식품에서 나오는 영양소가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식습관은 지속 가능해요. 영양제는 비싸서 계속 사 먹기 어렵지만 이런 반찬들은 경제적 부담도 적고 언제든지 만들어 먹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냉장고 속 재료를 조금만 바꿔보세요. 평소에 만들던 짜고 자극적인 반찬 대신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반찬 중에서 하나라도 만들어 보세요. 시금치나물 만들기 어려우시면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참기름, 마늘, 소금만 넣고 무쳐도 돼요. 계란말이 만들기 부담스러우시면 계란 후라이라도 해서 드세요. 두부조림이 복잡하시면 두부를 팬에 구워서 간장에 찍어 드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바꿔도 한 달이면 식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소화가 잘 되고 변비가 좋아지고 피로감이 줄어들고 잠도 잘 오고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서 점점 더 건강해지시는 거죠. 물론 기존에 복용하시던 처방약이 있으시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하셔야 해요. 하지만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는 과감하게 줄이셔도 될 거예요. 대신 그 돈으로 좋은 재료를 사서 건강한 반찬을 만드세요.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씩 영양제에 쓰던 돈으로 얼마나 많은 좋은 재료를 살 수 있을까요? 유기농 시금치, 좋은 두부, 신선한 계란, 질 좋은 멸치까지 다 사고도 돈이 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어른들은 건강해지고 아이들은 올바른 식습관을 배우게 되니까 일석이조죠.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당장 건강해지는 건 아니지만 매일 좋은 음식을 먹으면 분명히 건강해져요. 반대로 하루 나쁜 음식을 먹는다고 당장 병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매일 나쁜 음식을 먹으면 분명히 병이 생기죠. 건강도 질병도 모두 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저녁 반찬부터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들어낼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정보가 정말 필요한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실 거예요. 비싼 건강식품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시는 부모님들, 만성질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친구분들 말이에요. 이런 분들께 오늘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건강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 우리 식탁 위에 이미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정보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거예요. 돈 안 들이고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드는 건강 음식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삶은 선택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에 따라 내일의 건강이 결정될 거예요.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이제 여러분도 진정한 스마트 시니어가 되신 거예요. 비싼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 식탁 위에 진짜 보물들을 알아보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셨으니까요. 앞으로는 영양제 코너를 지나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건 내가 집에서 더 맛있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구나. 건강도 챙기고 경제도 아끼고 가족들 건강까지 책임지는 똑똑한 여러분이 되어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소중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건강한 시니어가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질 테니까요. 우리 연구소 채널은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꿀팁들을 계속 연구하고 전해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무료로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또 좋은 전문가님 모시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